네, 취재 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정치부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안 기자, 사실 오늘 발표를 대변인이 할 줄 알았는데 당선인이 직접 했어요. 이유가 있습니까? 일단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한 건데요. 그 이유에 대해서 윤 당선인 측은 이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준 것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한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고요. 이 과거 경우를 살펴보면요. 문재인 인수위 없이 즉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등 첫 인선을 직접 발표한 바 있고요. 예. 박근혜 정부 인수위 당시에는 대변인이 대신 발표한 바 있습니다. 네, 기자들 질문도 다 봤던데요. 이것도 사전에 조율된 것 같진 않습니다. 좀 꽤 예민한 질문들도 나온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 14개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하면서요. 20분가량 소요가 된 건데요. 오늘 내놓은 답변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요. 먼저 선거 기간에 공약했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폐지 의사를 윤 당선인이 다시 한번 밝힌 부분이었습니다. 예. 특히 문재인 정부가 중시했던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요. 이 경쟁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 당선인의 색깔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. 예, 그런데 사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여성 표심이 아쉬웠다는 반성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? 앞으로 이 여가부 폐지 관련해가지고 여성 관련한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인수위의 최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맞습니다. 실제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일부 있기도 합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이준석 대표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태도를 더 강조하는 목소리로 오늘 낸 셈인데요. 앞으로 국회 처리와 이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첨예한 사안이 될 가능성 커 보입니다. 예,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역할도 좀 궁금합니다.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키를 잡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. 지켜봐야겠죠? 맞습니다. 또 정치적으로 안철수 위원장으로선 대단히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이 선거 전에도 스스로 행정가로서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바 있었는데요.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총리가 될 가능성, 총리에 오를 수 있다 이런 평도 있고요. 또 차기 대선 주자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다만 과거 안 위원장이 2014년 이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사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간다 이런 비유를 한 적도 있었는데 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정치 행보가 녹록하진 않았습니다. 그러므로 이번 도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근데 사실 경쟁자 쪽에서 인수위원장을 맡은 게 안철수 대표가 처음이잖아요. 그래서 윤 당선인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? 일단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당선인으로선 보다 진보적인 색채 또는 보다 이 중도적인 색채를 가진 인물을 통해서 일종의 통합 정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. 예. 또 그런 의미에서 안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협의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과 안 대표가 구체적인 정책을 조율할 그런 과정에서 이견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앞으로 이 당선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안지현 기자였습니다.